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통수단어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이경보, 시대인재북스 출판입니다. 그 책 제목이 단어라고 되어 있고 부제로 독해가 더 빨라지는 이라고 쓰여 있어서 이건 무슨 영어 공부하는 책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쭉 들어보시면 색다른 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배움에는 때가 있다. 근데 어떤 것들은 평생 동안 해야 하는 그런 공부가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아마도 그 중에 굉장히 해당되는 것 중 하나가 영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요즘에는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영어 공부는 굉장히 주입식 영어로 유명하죠. 영어도 마치 암기 과목 외우듯이 아주 그냥 문장째로 통째로 다 외워가지고 줄줄 외워버려서 그 시험을 보면 전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실제로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수능 영어는 고득점자지만 영어를 쓰는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이 책을 지은 저자는 그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19년 차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기준 거의 한 20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영어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히 가장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영어 공부가 필요한 대입 영어 강사를 오래 하셨고요. 면접을 또 하는 방법 같은 거를 가르치는 것들을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다가 보니까 어떤 영어 공부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영어를 암기식 주입식으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기계적으로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게 해석이 잘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이상하게 해석이 되거나 더 나아가선 아주 그 단어가 가진 실제의 의미와는 반대로 해석이 되는 단어들도 꽤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영안사전이나 단어장들이 이런 오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자는 이런 오해가 심각한 단어들을 묶어서 통수 단어라고 정의를 하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 나온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통수 단어란 시중 단어장에서 잘못 나온, 학교나 학원에서도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근데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선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저자분이 이런 의미로 쓰신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의 그래서 뒤통수를 치는 단어들이다 라고 해서 통수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네요. 분명히 공부도 해서 아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뜻은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있는 단어인데 막상 쓰려고 하면 표현이 좀 애매하고 오히려 해석도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 뒤통수를 치는 단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하고 대입해보면 발등 단어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 책에서 들고 있는 예로 제가 한 가지를 가져와 보면 이렇습니다. exclusively 라는 단어가 있죠. 문장에서는 He works exclusively for our company. 이제 이런 문장을 해석해 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책에. 이게 exclusively 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한 예문인데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하실 때 외우셨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단어를 보자마자
배타적으로 이런 뜻이 떠올랐어요. exclusively는 배타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죠.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 사전에도 뜻이 배타적으로라고 나와 있고 뭐 단어장을 봐도 보통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와 있죠. 그 대부분 저희가 하는 영어 방식이 그렇죠. 단어, 뜻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들을 스펠링 외우고 뜻 외우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영어 공부의 방식이었죠. 지금도 아마 그렇게들 하고 있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clusively는 배타적으로 라고 열심히 외웠지만 막상 써먹으려고 하니까 아까 그 문장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자면 그는 우리 회사를 위해 배타적으로 일한다. 이런 해석이 돼버리죠. 이렇게 단어를 해석하면. 그러면 우리 회사의 배타적이니까 우리 회사의 적이란 소린가? 그 사람은? 우리 회사랑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가? 배타적이니까? 그럼 뭐지? 경쟁사 직원인가? 해석이 모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exclusively를 배타적으로가 아니라 only, 영어로 치자면 오직 이렇게 사용이 돼야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He works exclusively for our company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오직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해석이 되어야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이런 단어들을 통수 단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나 분명히 외웠고 알고 있는 단어인데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색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통수 단어다 정리하고 이런 영어 공부의 어려움을 좀 풀어주는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영어 학습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맞습니다. 반은 맞고요. 여러 단어와 문장들을 가지고 이런 식의 풀이를 막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 이제 이런 풀이들을 쭉 하면서 그냥 줄 읽어 나가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네. 그래. 배타적으로가 아니라 only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겠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그렇다고 해서 보캐블러리 33,000 이런 단어장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 써있고 뜻 써있고 이렇게 쫙 써있는 그런 종류의 단어장은 아닙니다. 그런 식의 그 책을 기대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거꾸로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단어가 막 33,000 단어가 들어있고 이런 책은 아니니까. 책의 두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단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읽어가다 보면은 잘못된 개념들이 스스로 잡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영어책이다. 개념을 잡아주는 어떤 단어를 외우게 한다기보다는 이런 오해나 개념을 바로 잡아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만 슬슬 읽으면 전체적인 영어 개념이 확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초심자들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영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이미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읽었을 때 잘못된 개념들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술술 읽기 좋게 하루치 분량식으로 나눠서 데이 1부터 데이 50까지 50개죠. 50개 꼭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렇다고 하루에 막 단어를 30개씩 50개씩 외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어 아니면 서너 단어를 이렇게 잡아주는 개념을 잡아주는 그런 책이니까 그냥 하루에 몇 개의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술술 풀어주면서 또 그냥 술술 읽기 좋은 그런 책이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영어에 관한 책을 읽는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영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편하게 쉬는 느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어 공부를 평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하시되 너무 집중적으로 단어를 막 외운다기보다 그냥 평생 배워왔던 영어를 조금 정리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리고
또 이렇게 영어만 쫙 써 있는 영어 교재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알아두면 잘 써먹을 짜투리 지식, 이런 소제목이거나 아니면 짜투리 글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런저런 얘기가 뭐 수필 같은 느낌으로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만, 막 영어 단어랑 문장만 막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얘기를 좀 하다가 개념도 잡고 단어 뜻도 바로 잡고 그러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그런 책이다 라고 하면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대부분 영어나 영어 단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냥 읽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를테면 이런 느낌입니다.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수업을 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물론 이제 수업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경우가 많고 아니더라도 정말 짜투리 지식이나 뭐 이런 상식들 얘기나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영어 강사분이시니까 저자분이 본인이 그렇게 수업 중간에 하시는 얘기들을 중간중간에 책에 함께 실어 놓으신 것 같아요. 편하게 좀 읽어가고 너무 영어 교재로만 보면은 그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술술 읽기에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좀 그 프롤로그랑 본문의 일부를 읽어드리는 거에 짜투리 글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지루한 일상,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뭐 이런 짜투리 글이 있어요. 뭐 재밌는 것들을 찾아가는 이야기. 근데 그 부분에서는 또 독서와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동안 읽었던 수백 권의 책 중에서 추천할 만한 책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뭐 거기 나온 책들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 뭐 이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을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들이라 이 저자분이 독서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뭐 500권을 읽고 추천을 하는 거다라고 하시니까 그 참고하면 좋을 만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잠시 후에 본문 읽을 때 그 리스트들을 한번 쭉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책들을 추천을 해주시는구나. 그리고 아마 읽은 책들도 있을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수단어라는 책은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교양도서처럼 편하게 읽으셔도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냥 뭐 수필이나 교양도서를 읽듯이 읽으면서 거꾸로 중간중간에 반 정도는 영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쓱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책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평생 함께 가야 할 공부가 영어다 보니 조금 더 쉽고 즐겁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책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격적인 영어 공부보다는 조금 더 릴렉스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다른 이야기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영어책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영어 공부가 절실하게 필요한 학생들이나 뭐 그 수험생들한테는 오히려 그 영어에 대해서 좀 더 넓고 정확하게 보면서도 중간중간 리프레시도 되는 또 반대로 그렇게 좀 편한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재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도 이게 중요한 거죠. 분명히 아는 단어고 외웠다고 외웠던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배신당하는 경우를 줄여주는 또 그런 유용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험생이시든 학생이든 아니면 꼭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읽으셔도 좋을 그런 영어 교재이자 영어 관련 서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그 저자 서문 프롤로그 부분하고 아까 얘기 드렸던 exclusiv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교재 부분하고 그리고 짜투리 글들 이런 것들을 좀 읽어 드릴 테니까 이런 종류의 책이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해가 더 빨라지는 통수 단어 이경보 지음
시대 인재북스. 프롤로그. 왜 통수 단어인가? 왜? 제가 대학생이었을 당시 편입시험을 준비해서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입 영어에서는 단어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복화 33,000류의 책 5권을 봤었는데요. 단어 공부를 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단어 의미라고 나온 것이 조금 한심하다고 해야 하나. 제가 외운 단어를 독해 지문에서 보면 잘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선생님들께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영영사전을 찾게 됐고 신세계가 열렸습니다. 아, 이 단어가 원래 이런 의미였구나. 그것을 굳이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 이런 해석이 나왔고 번역 작업을 하면서 원래 의미가 사라졌구나. 편입 영어를 공부하며 대부분의 영어 단어를 두고는 영한사전과 영영사전을 번갈아 봤습니다. 역시 문제는 영한사전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되었더군요. 쓸데없이 여러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의미 자체가 잘못되어 학생들이 그 의미대로 외우면 반드시 오역하게끔 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있더라고요. 서점에 진열된 대부분의 단어장은 영한사전의 의미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역시 오류덩어리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혹시 어떤 단어를 외웠는데 그 단어가 지문에서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것은 아마 영한사전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의 영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이런 오해가 심각한 단어를 묶어서 통수 단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통수 단어란 시중 단어장에서 잘못 나온 학교나 학원에서도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없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근데 맥락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고 선지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어쩜 그렇게 시험을 보고 정답과 해설을 본 후에라야 깨닫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를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서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너 이 단어가 이 뜻인지 알고 있었어? 어떤 독해 문제에 답을 내는 데 있어서 특정 단어가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 학생이 드문 거예요.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가 오가는 사이 옆에서 눈치 보면서 표정 관리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알고 있던 거죠. 그 단어가 원래 이런 의미였다는 것을요. 이러한 중요한 단어들을 통수단어 책에 실었습니다. 통수단어는 독해에 도움이 되는 단어장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만 잘 알아가도 맥락을 파악하고 선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어휘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단어를 외우려 노력합니다. 당연히 아는 단어가 많을수록 영어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휘는 양도 중요하지만 퀄리티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의미로 아무리 많이 외워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통수 단어를 통해 퀄리티 높은 어휘 공부를 하길 희망합니다. 통수 단어의 초판은 2018년 7월에 나왔고 지금 보시는 건 개정판입니다. 개정 작업을 하는 동안 기다려주신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워낙에 바쁘다 보니 홍보도 못하고 방치된 책인데 여러 독자님들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바쁘다고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더군요.
시간을 쪼개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책을 내자는 생각으로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의 시류에 맞지 않는 설명은 삭제했고 어투가 어색한 것도 수정했습니다. 초판 독자분들께서 피드백 주었던 인덱스도 추가했습니다. 책이 나오기까지 응원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Day 1. 다음을 읽고 적절하게 해석해 보세요. He works exclusively for our company. 오해, 배타적으로. 진실, only. 해석. 그는 오직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한다. 사전과 일반 단어책에 exclusively를 배타적으로 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하지만 배타적으로 라는 말은 일단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일상에서 배타적으로 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배타적으로 라고 번역했을 때 아래처럼 저자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는 우리 회사와 배타적으로 일한다고? 아, 우리 회사와는 일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듯 사전상 의미를 알아봤자 독해 과정에서 적용을 못하면 전혀 쓸모없는 거죠. 단어는 외웠지만 정작 활용하지를 못하니 실력은 정체되고요. 단어는 외워서 뭐하나, 영어는 어렵구나 라며 회의감만 쌓입니다. 이게 바로 영한사전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시중 거의 모든 단어책이 영한사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컨텐츠를 접한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exclusively는 only입니다. 실제로 옥스퍼드 동의어 사전에 only를 입력하면 exclusively가 동의어로 나옵니다.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나면 독해가 막히지 않고 부드러워집니다. The road is exclusively for automobiles. 그 도로는 오직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다. 자투리 글. 똑같으면 지루하고 무관심, 다르면 즐거움. 5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가 10분이 넘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겠죠. 버스가 고장났나? 버스 회사 파업인가? 내가 잘못된 정류장에 서 있나?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인간은 무언가 다름을 느낄 때 관심을 갖고 생각을 시작합니다. 어떤 건물이 세모의 형태로 생겼다면 관심을 갖고 볼 것입니다. 건물이 아예 돌고래나 공룡 모양이라면 더욱 눈길을 끌겠죠. 하지만 우리 주변의 건물을 보면 모두 비슷하게 생겨서 생각이란 게 떠오르질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생각이 생기기는 어렵겠죠.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지루하다고 하나 봅니다. 일상을 영어로 루틴이라고 합니다. Routine, a situation in which life is boring because things are always done in the same way. 상황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삶이 따분한 상황. 이런 노잼 상황을 탈출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2가지만 소개할게요. 먼저 여행입니다.
현재 있는 곳과 다를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전에 충남 서산에 계신 할머니를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시골입니다. 주변에는 논밭뿐이고 밤 8시가 되면 모든 집에 불이 꺼집니다. 가로등도 없어서 1m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뵌 것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행 간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꽤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20대에 안정된 심리 상태를 가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당시 삶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내가 왜 이렇게 고생만 하면서 실속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했고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당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별이 보이더라고요. 저 멀리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워낙 조용한 곳이다 보니 그 자동차 소리가 마치 10m 앞에서 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별이 보이는 밤하늘, 적막함, 시골 냄새 등 모든 것들이 서울과는 달랐어요. 그러다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가 그려지는 거예요. 저 멀리 도로 위에 서울이 그려지고 제가 낑낑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제가 저 먼 곳에 있는 저 자신을 상상하고 있던 것이죠. 그 순간 낑낑대는 제 모습이 좀 우스워 보였어요. 별것 아닌 걸로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니 남들이 보면 우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남의 일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뼈 빠지는 수고를 감당하는 나의 삶도 남이 보면 풍경이다. 손철주, 인생이 그림 같다. 모든 근경은 전쟁이고 모든 원경은 풍경 같다. 박웅현, 책은 도끼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 멀리 있으면 그냥저냥 재미있고 평화로워 보여요. 저 멀리 지게에 땔감을 지고 가는 일꾼의 모습은 목가적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그 사람이 많은 힘을 쏟으며 한 발씩 내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수 위의 백조가 우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물 아래선 백조 발에 땀나게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멀리서는 좋아 보이고 가까이서는 그 힘듦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자신이죠. 그래서 모두들 자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나 봅니다. 제가 고민했던 문제는 당시에 느끼기엔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보니 별것 아닌 거예요. 뭐 저런 것 갖고 고민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무거웠던 생각이 사르르 녹았어요. 원래 마음먹기 나름이잖아요. 고민이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나를 찾는 여행이었나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이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잖아요. 할머니 댁은 제가 평소에 지내던 장소와는 꽤 달랐습니다. 지금 있는 곳과 다른 점이 많은 새로운 곳을 가보면 새로운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상황이 닥치면서 새로운 생각이 나요. 즐거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 오래 뭉그적거리기만 했던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고민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최소한 현재의 생활 공간에서는 진전되지 않았을 어떤 것이 해결되거나 더 좋아질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름을 느끼고 새로운 생각을 시작하고 싶다면 낯선 곳으로의 여행을 추천합니다. 즐거운 다름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독서입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독서는 비용을 적게 들이는 여행이다. 이경보. 독서는 여행과 비슷합니다. 책에는 새로운 생각이 가득해요. 평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는 다른 내용을 접할 수 있죠. 책은 종류가 많아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자신과 맞지 않는 책을 고른다고 해도 그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른 책을 보면 되죠.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으니 비용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마치 여행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뇌작용은 여행할 때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행을 하며 새로운 장면을 보든, 책을 읽으며 어떤 장면을 상상하든, 결국 뇌에서는 똑같이 받아들이잖아요. 책을 읽으면 이제 우리 일상이 좀 새롭게 보입니다. 더 이상 지루한 일상이 아닌 것이죠. 소설책을 재미있게 읽고 나면 현실의 인물들과 소설 속 인물들을 비교, 대조하게 됩니다. 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개미를 읽은 후 길바닥에 줄줄이 가고 있던 개미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것들이 전과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 개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개미를 읽기 전과 읽은 후의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그저 개미를 보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상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다면 바꿔보세요.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책을 통해 뇌 여행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움을 느낄 겁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책 몇 권 소개할게요. 대단한 독서가는 아니지만 약간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재미를 줄 만한 책을 고를 수는 있었습니다. 개미의 심리를 알고 싶다면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 사이코패스의 심리를 알고 싶다면 정유정 7년의 밤, 한글 창제 당시의 상황을 알고 싶다면 이정명 뿌리 깊은 나무, 인류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 사회적 성공의 비밀 중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싶다면 박성진 미친 실행력, 이민규 실행이 답이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을 간접 경험하고 싶다면 더글라스 케네디 빅픽처,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박웅현 8단어 책은 도끼다. 강렬한 뇌 자극을 원하고 세상의 겉모습을 한꺼풀 벗겨내 그 안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면 조용현 보이는 세계는 진짜일까? 짝사랑 중인데 잘 안 풀리거나 이별 후라면 박준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공간에 대한 통찰을 얻고 싶다면 유현준 어디서 살 것인가? 시인이 단어를 다루는 아름다운 마술을 경험하고 싶다면 허은실 나는
당신에게만 열리는 책.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마인드를 배우고 싶다면 김승호. 생각의 비밀. 돈의 속성.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데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스콧 애덤스. 승리의 기술. 더 시스템. 소심한 자신이 싫고 바꾸고 싶다면 지아 장. 거절당하기 연습.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수로부터 한마디 조언을 듣고 싶다면 김동조. 나는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동안 500권을 읽은 사람에게 단 한 권만 추천해 달라면 망설임 없이 선택할 책을 알려달라고 한다면 정혜진. 당신이 옳다. 당신이 옳다는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지정되어야 할 책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요.